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차세대 치료제로 넥스트 바이오 시대를 꿈꾸고 있죠. 자, 주가는 이제 오늘 15만원대를 좀 해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아쉬운 어떤 주가 회복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물 흐름들은 나스닥 선물이 지금 0.2%, 28% 하락하는 흐름이고, 예, 다우 선물 같은 경우에도 좀 빠져 있죠. S&P 선물 같은 경우도 좀 빠져 있고, 중소형주 중심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0.19% 하락세 흐름, 유가도 좀 빠지고 금가도 좀 빠지는 흐름입니다. 자, 캐타필라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이 3쿼터 관련되는 실적 관련, 매출액 관련되는 부분이 좀 낮다. 이렇게 지금 경고성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 파이자는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 어떤 이제 기간들을 지나고 나면서 추가적인 어떤 이제 매출을 위해서 M&A를 했습니다만 주가가 그렇게 좀 나쁜 어떤 흐름으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매출액 관련되는 하락 관련되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들도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머크 같은 경우는 분기별의 어떤 이제 매출에 관련되는 부분을 좀 넘어가는 부분들. 올해 뭐 빅파마 중에서는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 같은 이 당뇨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장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흐름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당뇨 비만 치료제 외에도 이 알츠하이머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중추신경경 관련된 어떤 치료제 흐름과 더불어서 가장 이제 지금 시가총액도 존슨앤존슨을 증가하면서 이 빅파마 중에서는 가장 강한 어떤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흐름들이 이제 국내에도 이제 당뇨병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일부 테마들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상 관련되는 파이프라인에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대형주 관점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따라서 움직이지는 못하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국내 시장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지 아주 적인 어떤 이제 쏠림이 있었던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이 이제 쇼커버링이 일정 부분 나타나고 난 다음에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다른 쪽을 팔아서 이 쇼커버링을 하다 보니까 2차전지 몇 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전량 뭐 매도하는 이런 어떤 극적인 어떤 쏠림이 나타났다가 이제 숏 스키즈가 이제 일정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그 상승 종목 수들이 좀 확장이 되면서 정상화되는 어떤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원달러율 같은 경우는 9원 20전 정도 올라서 1283원 정도까지 다시 조금 올라왔고, 오늘은 이제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1조 7천억대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 쪽을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이 기관들 같은 경우 보통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하면서 이제 이 바스켓 매매 흐름으로 이제 종목별로 이제 덤성덤성 있는 어떤 그 수급의 어떤 갭들을 좀 올린 어떤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두루 이제 섹터별로 움직이는 어떤 흐름들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현물 쪽에서는 외국계하고 기관들이 이제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인들은 이 부분들을 받았는데 이제 2차전 지주들이 오전장에는 좀 강세를 보이다가 이렇게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이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들이 좀 이제 반등도 나름 이제 대형주라든지 중소형주를 해버리고 거래소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이제 이달 말에 이제 출시되는 하이버 클로바 AI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슈로 수급이 좀 괜찮게 오르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어떤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그래서 외국계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쪽에서 이제 매수를 해주고 개인들은 오히려 이제 차익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올해 거의 이제 최고가 흐름으로 지금 2700선 이제 분위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도 이제 930선 흐름에서 2차 전지들이 5장에 좀 빠지면서 상승폭이 조금 이제 코스피 위주로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제 15만 2천 원대까지 움직였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왜냐하면 6월 말에 이렇게 옵토말엑스 관련되는 등재 여부 불확실성으로 빠졌다가 빠질 때는 8% 9% 빠지고 나름 이제 뭔가 이제 아침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뭐 확실하게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리베이트 계약을 이제 맺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됨에도 불구하고 올라올 때는 조금만 올라오죠.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셀트리온의 어떤 계속 이제 시간상으로는 한 달 넘게 지금 이제 밑단에 하고 있다가 올라올 때는 반등이 좀 시원찮은 흐름들을 오늘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 쪽은 이제 3일 연속으로 일단 매수회가 들어왔고 외국계와 기관들이 같이 일단 매수를 하면서 3% 반등이 일단은 나왔다는 부분이 뭐 의미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21선이 일단은 이제 회복을 하면서 이틀 연속 일단 양봉으로 일단 진행되는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셀트리온 제약도 1.6%. 이 빠질 때 대비해서 반등 때의 흐름들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셀트리온이 아직까지 이제 이 바닥권에 있는 어떤 흐름에서 좀처럼 이제 강한 흐름들은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PBM 등재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는 어떤 이제 국면이라 본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8월 달에 이제 3, 4병에 관련되는 이슈가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의 기대를 일으켜주고 지금 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먼저 이제 합병하고 이제 헬스케어로 한다라고 하면 제약이 어떤 식의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8월 달에 합병 이슈가 얼마만큼 이제 주가에 촉매 작용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 이제 6월 달에 장대 음봉 이 부분 극복하는데 거의 지금 한 달 넘게 아직 극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을 V자가 아니면 대부분은 시간을 한참 많이 소비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전형적인 이제 약세 흐름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좀 특색인데, 자, 이 부분들을 우선은 이제 빨리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죠.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해드리면 오늘 하루 종일 이제 PBM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의사 쪽에서 나왔던 부분, 점심 때 나왔던 기사인데, 어제도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등재 여부의 늑장 발표는 왜 이렇게 했느냐. 굉장히 주주들이나 투자자들이 불만스럽게 하는 거죠. 왜냐면 3월 달에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의 복귀 이후로 사실 이제 IR 관련되는 부분에서 많이 이제 좀 신경을 쓰겠다. 시장 친화적인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뀐 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초 헬스케어가 11일 날에 이제 주주서한을 통해 약속한 것은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약속이라는 게 딱 이렇게 정확하게 제족같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헬스케어의 김영기 부회장 정도가 이렇게 나와서 이달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사실 어제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전장에 나와서 이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했습니다만 시장 친화적이지 못한 부분들은 계속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나왔던 부분들도 최종적인 어떤 사항이 아니라 리베이트 관련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래는 이제 이런 어떤 외신의 보도 나오면 어떤 이제 PBM이 뭔가를 등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계약 공시라든지 뭐 등재를 하면 그렇게 이제 뜨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협의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베이트 계약을 하고 상대방과의 계약에 따라서 업체명도 보다 자세한 사항은 후속적인 어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공개한다기보다는 그 해당 PBM이 이제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헬스케어가 하는 뭐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날짜라도 좀 지켜서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오늘도 나왔던 부분이 최종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니까 반등이 뭐 그냥 제한된 어떤 반등만 나왔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이런 어떤 모멘텀 관련되는 부분이 특히나 제약바이오에서는 중요한지를 주가가 바닥이고 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친화적인 어떤 입장으로 이야기를 해야 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부분도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수의 또 PBM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여기서 많이 듣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뭐 많은 이제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근데 이제 뭐 결정은 되지 않았다.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유야무야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막연한 어떤 이제 진행 중이다. 뭐 이런 거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결과를 구체적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보험이 아니라 공보험과 진행을 할 거였으면 7월 달에 출시 이후에 이제 가격 그 전략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때 미리 이야기를 했어도 충분히 오해를 안 샀을 건데 막상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이렇게 시장에서 오해를 살 때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경영진들이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직판을 통해서 미국 시장을 뚫는 부분과 거기에 크게 이제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시장에 이제 적재적소에 좀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해야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어떤 이제 이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매력적인 어떤 지금의 시점에서 이 매도 물량이 안 나오고 오히려 이제 기대감으로 가지면서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흐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시기가 늦어진 데다 공연한 기간까지 최종적인 계약에 이르지 못한 점,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오해다 이러는데 예, 오해를 안 사게끔 사전에 미리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가 주주들께 드리는 글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적절한 타임, 저스트 인 타임에 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번 공지를 통해서 어떤 PBM 지금 계획했는지 밝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PBM이라고 하기 때문에 3대 PBM이 이제 CBS 케어마크나 익스프레스 스크립처나 옵텀 RX니까 여기도 이제 사보험뿐만 아니라 공보험도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메이저 쪽에서 하나의 공보험 쪽을 뚫는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분명히 이제 뭐 불 수 있겠죠.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셀트리온은 결국은 바이오시밀러의 한계가 2030년도까지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의 포트폴리오가 이 40% 정도를 이제 갖추게끔 하기 때문에 남은 이제 뭐 한 5년 6년, 7년 정도에서 신약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뭐 M&A라든지 이런 어떤 투자들을 굉장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ADC 관련되는 부분들은 올해도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연초에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을 뭐 피노바이오라든지 익수다 테라피틱스 형태로 플랫폼 형태로 이제 셀트리온 진행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중항체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항암 바이러스라든지 그 다음에 경구형 이제 그 전달 관련되는 플랫폼 이게 구체적인 어떤 부분은 아직 나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얼마 걸려가 할지,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차세대 신약 개발하는 부분들 컨셉은 맞지만, 어떤 이제 구체적인 어떤 부분을 통해서 가능한 시점에서 이제 신약의 어떤 개발의 어떤 그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이 이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내년도에 이제 이 부분이 될 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시밀러와 이 바이오 신약이 연결고리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작업들이 이 3, 4병 과정에서도
좀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셀트리온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바이오시밀러로서는 이제 퍼레이셔가 과거만큼 받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계속 많이 해드리는데, 왜냐면 독보적인 1위가 되기는 지금 어려운 어떤 상황이니까 빅파마도 바이오시밀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인도 쪽도 올라오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이걸 압도적으로 우위를 가려고 하면 뭐 생산 공정 관련되는 부분 어느 정도 이제 방어가 됩니다만, 예전에 이제 퍼스트 무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무주공산 비슷하게 이제 시장 점유율을 올렸던 부분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신약으로 넘어가야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직판을 통해서 망을 깔고 이제 안정적인 어떤 캐시카우로서 개발 능력들을 갖추고 있어야 이제 이게 신약 개발소로 넘어갈 때도, 전환을 했을 때도 이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인 이제 퍼레이셔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이제 8월달 첫 번째 거래일이 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일단 이제 16만 원권, 그리고 이제 이 연봉을 제낄 수 있는 흐름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의 시도들을 계속하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느냐 여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